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정말 화끈한 하루였죠? 우선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로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투심이 완전하게 붕괴되면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월요일 글로벌 시장으로 전염돼서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금요일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만 떨어지는 등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폭탄은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대형 중앙화 대출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결국 고객들에게 인출 중단을 선언하는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다른 대형 기관들도 손해를 보면서라도 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판매하게 만들면서 가격 하락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지며 결국 하루 사이에 20% 넘게 하락하는 초급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가 주식시장으로도 이어져서 S&P가 3% 후반대, 나스닥이 4% 후반대 하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죠. 주요 종목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미국의 시가총액 1, 2, 3가 모두 4% 정도 하락했고 얼마 전 주식 분할을 마친 아마존은 5% 넘게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7%나 하락하는 전방위적인 대하락장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날갯짓의 시작은 소비자 물가 이전에 훨씬 먼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FOMC의 결과 발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0.5%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높아진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향후 얼마나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0.75%의 금리 인상까지 할 것인지 연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말 금리는 3.5에서 3.75% 정도로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이건 남은 5번의 FOMC에서 모두 0.5% 금리 인상을 하고 심지어 그중 한 번 정도는 0.75% 인상을 해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격은 그 전망을 선반영하는 중이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과 비슷한데 여기에 대고 연준이 수요일 피니시 블로를 날릴지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져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생각하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일부러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이 반영돼서 채권 수익률은 무려 3.4% 가까이까지 초급등했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3.4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상 예상 때문이겠죠. 채권 가격이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급락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안전자산 시장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지어 금마저도 하루 만에 3%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위험하면 금값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원래 위험 상황에서는 달러의 가격이 가장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은 달러로 거래가 되죠. 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대적인 거죠. 달러가 너무 오르니까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금값은 반대로 내리는 겁니다. 금이 이 정도니까 다른 위험 자산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급등을 했고요. 이 여파로 환율도 1,3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원화 역시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달러는 역대급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주에 올라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산을 팔면 됩니다. 자산을 달러로 교환하는 게 달러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의 투자 원칙은 늘 똑같습니다.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들 움직이는 대로 감정에 따라 패닉 바잉하고 패닉 셀을 하죠. 하지만 경험 있는 투자자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은 시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라면 언제나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래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롱으로 하고 시장 상황이 나쁘면 숏으로 하겠죠. 스윙 투자자라면 추세에 따라서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끝나면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매크로 투자자라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합니다. 경제 회복기에 진입해서 호황기가 끝나면 빠져나옵니다. 만약 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감정에 따라 원칙을 어기고 투자를 한다면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개선해 나가며 주변에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원칙을 초연하게 지키는 투자자입니다. 저의 투자 원칙은 극도로 간단합니다. 좋은 자산을 영원히 보유한다. 이 한 줄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고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왜 그런가요?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100%의 확률로. 지금의 달러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1년, 2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극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달러는 다시 원래의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하락의 길이죠. 저는 영원히 하락하는 자산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박이죠. 저는 영원히 하락하는 자산에 반대로 베팅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 확률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쉬운 방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장기란 기껏해야 3년, 4년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미시적인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그때가 오면 정작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거란 사실이죠. 약세장은 축적의 기회입니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오래 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바꿀 황금 기회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약세장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심 가시는 분은 카페에 오셔서 제가 매일 돈생경사 하시는 걸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매일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올린 글에 왜 이것저것 홍보하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약세장일수록 더욱더 뭐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더 열심히 현금 채굴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라. 지금 제가 그걸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페에 영상에 썼던 스크립트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보시고 글로도 보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입니다. 아주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